여기 한 뉴질랜드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심한 성격 탓에 직장 내에서도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는데요. 그런 그녀가 한국 동료를 만나고 한국 문화를 접한 뒤 성격이 180도 변화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를 바꾼 한국 문화는 무엇일까요? 그녀가 한국을 통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오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뉴질랜드 출신 에밀리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공항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항상 푸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보며 자랐어요. 비행기가 지나갈 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곤 했죠. 그때마다 언젠가는 저도 저 하늘을 누비고 다니고 싶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제 꿈은 점점 더 구체화되어 갔고 결국 승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승무원이 되는 과정은 정말 험난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유럽의 큰 항공사에 지원했죠. 어머니께서 프랑스 사람이어서 항상 유럽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항공사 채용은 외국어 시험부터 시작해서 인성 면접까지 정말 까다로운 과정의 연속이었어요. 밤낮으로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준비했지만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기가 쉽지 않았죠. 면접관 앞에 섰을 때는 정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바닥에 땀이 흘렀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 제 열정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그 결과 기적처럼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합격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교육과정은 또 다른 도전이었죠. 안전수칙부터 응급처치, 기내 서비스 요령까지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하늘을 나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버텨냈어요. 마침내 긴 교육을 마치고 정식 승무원이 되어 첫 비행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토록 꿈꾸던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된 거예요.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승객들을 맞이하며 환하게 웃는 제 모습이 믿기지 않았죠. 비행기가 처음 이륙할 때의 그 짜릿함은 지금도 잊지 못해요. 제 가슴도 함께 하늘로 솟구치는 것 같았죠.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넋을 잃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시에 큰 책임감도 느꼈어요. 승객들의 안전과 편안함을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에 긴장도 되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어요. 첫 비행을 무사히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실감이 났어요. 제가 정말 승무원이 되었다는 겨. 동료들과 함께 작은 축하 파티를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꿈과 열정을 나누었어요. 각국에서 온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죠. 그렇게 저의 승무원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 비행마다 새로운 경험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죠.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늘을 나는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게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제 꿈을 이루기 위해 달려온 그 모든 순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현실이 되어 제 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런데 꿈만 같던 승무원 생활에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게 신선하고 즐거웠지만 점차 동료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죠. 미묘한 변화였지만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휴게실에 들어갈 때마다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나를 피해 다니는 듯한 동료들의 행동. 처음엔 그냥 제 착각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더라고요. 저를 따돌리고 있다는 게 점점 더 분명해졌어요. 특히 한 선배 승무원의 태도가 가장 힘들었어요. 제가 실수라도 하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비난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말까지 하곤 했죠.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승무원이 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상처받았어요. 문화적 차이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계속 고민했어요. 아무래도 모두 출신이 유럽이기도 했고 저 혼자 뉴질랜드에서 왔다 보니 발음부터 차이 났거든요. 뉴질랜드에서의 생활 방식과 여기서의 기대도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예의 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신뢰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당연하다고 여겼던 행동이 무례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했어요. 동료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했지만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유머나 농담으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기도 했고
점점 더 고립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업무 중에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실수는 눈 감아주면서 제 실수만 유독 지적하고 힘든 일은 항상 저에게 몰아주는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커피를 쏟았다고 1시간 넘게 꾸중을 들은 적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실수를 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하는 게 두려워졌고 비행기에 오르는 순간에도 더 이상 그 설렘을 느낄 수 없었죠. 예전에는 즐거웠던 일들이 이제는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자주 울었어요.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행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뉴질랜드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도 자주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넌 할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격려했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과 냉담한 태도는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승객들 앞에서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내면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어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팀에 새로운 경력직 승무원이 합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한국인이라나 봐요. 처음엔 그냥 흘려들었는데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온다는 건 저에겐 또 다른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지금도 힘든데 새로운 사람까지 합류하면 상황이 더 나빠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 한국인 승무원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저처럼 따돌림 당하면 어쩌나 밤잠 설치기도 했어요. 그래도 한편으론 기대가 됐어요. 아무래도 같은 외국인이니까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드디어 그 한국인 승무원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소윤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참 좋아 보였어요. 환한 미소로 저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것 같았어요. 소윤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친절했어요. 처음부터 저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뉴질랜드에서 온 걸 알고는 키위새와 관련된 농담도 해줬는데 그 덕분에 긴장이 좀 풀렸어요. 소윤이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꽤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둘 다 어릴 때부터 승무원을 꿈꿔왔고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힘들다는 점도 같더라고요. 이런 공통점 덕분에 금세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특히 소윤이가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는 것 같아 좋았어요. 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도 다른 항공사에서 처음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이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른 승무원들이 소윤에게도 차갑게 대하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제 착각인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지더라고요. 소윤이도 저처럼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휴게실에서 몇몇 승무원들이 소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한국인이라 영어 발음이 이상하다느니 너무 열심히 일한다느니 하면서요. 그때였어요. 소윤이가 갑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니 그 승무원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인가요? 서로 존중하면서 일하면 안 되나요? 소윤이의 눈빛은 굉장히 단호해 보였어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소윤이가 저를 가리키면서 에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둘 다 이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휴게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승무원들은 당황한 듯 서로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소윤이가 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인 게 너무나 감동적이었거든요. 그 후로 다른 승무원들은 민망했는지 노골적으로 저희를 따돌리지는 않았어요. 서로 어색하긴 했지만 전보다는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소윤이는 정말 강단 있는 친구였어요.
저는 그런 소윤이의 모습을 본받고 싶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소윤이와 저는 더 가까워졌어요. 소윤이는 한국어 인사말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기도 했죠. 덕분에 유럽 여행을 온 한국인 승객들이 보이면 조금은 더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었어요. 제 옆에 소윤이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뻤어요. 소윤이와 함께 일하면서 점점 더 한국에 대해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그녀의 생활 환경이 그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너무나 궁금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을 제대로 둘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윤이와 친해지면서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퇴근 후 소윤이가 한국식 술집에 가자고 제안했죠. 소주라는 걸 처음 마셔봤는데 첫 모금에 놀라 기침을 하고 말았어요. 소윤이는 웃으면서 천천히 마셔요, 에밀리. 이게 한국식 술자리예요. 라고 말해줬죠. 술이 조금 들어가니 마음이 편해져서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을 털어놓게 됐어요.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끊임없는 비난, 그리고 외로움까지. 말하다 보니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윤이는 조용히 듣다가 제 손을 잡아줬어요. 에밀리,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소윤이도 자기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소윤이도 비슷한 경험이 있더라고요. 전에 일하던 중국 항공사에서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선배가 시킨 업무 외에 심부름을 거절했다가 인사평가에서 점수를 깎였대요. 하지만 소윤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로 팀장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했고 결국 그 선배가 정직 처분을 받았대요. 그때 알았어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걸요. 라고 소윤이가 말해줬어요. 소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왠지 모를 위로가 됐죠. 그리고 소윤이처럼 용기 있게 대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술자리가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릴 적 꿈, 가족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죠. 소윤이가 에밀리, 우리 앞으로 서로 의지하면서 힘내요. 라고 말해줬을 때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껴졌어요. 소윤이와 나눈 이야기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특히 소윤이가 했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기대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소윤이와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누군가 나를 이해해준다는 것.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가슴속에 퍼져나갔어요. 그러다 우연히 소윤이와 휴일이 겹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녀의 고향인 한국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소윤이는 너무나 기뻐했어요. 저에게 한국을 소개해줄 수 있어 행복해 보였죠. 설레임을 가득 안고 소윤이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소윤이가 제안하는 곳으로 서울 구경을 가기로 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명동으로 향했는데 지하철이 정말 깨끗하고 편리해서 놀랐어요. 게다가 와이파이까지 되는 거 있죠? 뉴질랜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와이파이의 속도는 두말하면 잔소리였어요. 공공장소 와이파이가 이렇게나 빠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명동에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어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화려한 간판들, 그리고 온갖 맛있는 냄새들. 정신없이 두리번거리다 보니 어느새 소윤이가 저를 어떤 가게로 이끌더라고요. 에밀리, 여기서 진짜 한국 음식 맛봐요. 소윤이의 말에 따라 들어간 곳은 삼겹살집이었어요. 굽는 냄새부터 너무 좋더라고요. 소윤이가 저 대신 주문해줬는데 테이블에 음식들이 한가득 차오르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메인 메뉴가 아닌 사이드 메뉴조차도 너무 맛있고 가짓수도 많았어요. 처음으로 삼겹살을 직접 구워 먹어봤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었어요. 베이컨과는 비교가 되질 않았죠. 소윤이가 쌈을 싸서 먹는 법도 가르쳐줬는데 처음엔 서툴러서 다 흘리고 말았어요. 점점 익숙해지니까 재미도 느껴지더라고요.
채소와 고기의 조합이 너무 맛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서울의 야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죠. 탁 트인 전망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타워 꼭대기에서 바라본 서울의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산타워에서 내려와 우리는 근처 찻집에 들렀어요. 소윤이가 전통차를 추천해줘서 처음으로 대추차를 마셔봤는데 그 달콤하고 깊은 맛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차를 마시며 소윤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윤이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소윤아, 어떻게 그렇게 다른 승무원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어? 제가 물어보자 소윤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가 태권도 관장님이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 배운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소윤이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태권도라니 한국의 유명한 무술 아닌가요? 소윤이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아버지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 소윤아, 내 자신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한 사람을 돕는 것도 무도인의 정신이야. 라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 소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니 갑자기 그녀의 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소윤아, 혹시 아버지를 만나뵐 수 있을까? 제가 조심스레 물어보자 소윤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우리는 소윤이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으로 향했어요. 도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랐어요. 흰 도복을 입은 아이들이 열심히 발차기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보다 훨씬 나이는 어렸지만 모두들 자신감 하나는 끝내줬어요. 소윤이의 아버지는 우리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듬직한 체격에 온화한 미소를 지닌 분이셨죠. 에밀리구나. 소윤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다.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어요. 소윤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간단한 태권도 동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었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니까 재미있더라고요. 특히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소윤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야. 정신을 수련하는 거지. 서로 존중하고 약자를 돕는 마음이 중요해. 그 말씀을 듣자 소윤이가 그토록 강단 있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소윤이에게 말했어요. 아버지께 배운 게 정말 많은 것 같아. 소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응, 아버지께서는 항상 강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어. 하지만 그 강함은 남을 누르기 위한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거래. 그날 이후로 저는 소윤이와 그녀의 아버지를 더욱 존경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 안에 작은 변화도 느꼈죠. 이제는 부당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좀 더 용기 있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소윤이와 그녀의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태권도 정신, 그게 바로 제가 배우고 싶은 한국의 모습이에요. 한국의 소윤이 아버지의 태권도장을 다녀온 후로 제 안에 변화가 생겼어요. 틈틈이 소윤이와 함께 태권도를 배우면서 몸과 마음이 조금씩 단단해지는 걸 느꼈죠. 발차기를 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것 같았고 품새를 익힐 때면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태권도를 배우면서 자신감도 조금씩 생겼어요. 예전에는 동료들의 시선이 무서워 고개를 숙이고 다녔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됐죠. 소윤이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제 귓가에 맴돌았어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하는 거야. 그러던 어느 날 휴게실에서 또다시 저를 비웃는 동료들을 마주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깊게 심호흡을 하고 그들 앞에 섰죠.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서로의 출신지가 다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같은 일이 또 발생한다면 팀장님께 상황을 전달할 거예요.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잠시 당황한 듯 서로 얼굴만 쳐다봤죠. 그중 한 명이 불편한 듯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좀 심했나 보네.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직장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제 의견도 자유롭게 말할 수 있게 됐고 가끔은 동료들이 제 조언을 구하기도 해요. 한편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애정도 점점 커져갔어요. 소윤이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푹 빠져버렸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음식을 만드는 법도 익혔어요.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서 일하면 어떨까? 하고요. 처음엔 그저 막연한 상상이었는데 점점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갔어요. 한국 항공사에 지원해볼까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소윤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어 공부에 더욱 박차를 가했어요. 매일 밤 퇴근 후에는 한국어 학원에 다녔고 주말에는 소윤이와 함께 태권도를 배웠죠. 모든 게 새롭고 즐거웠어요. 물론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죠. 또 따돌림이나 텃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걱정도 되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컸어요. 소윤이가 해준 말이 큰 힘이 됐거든요. 에밀리,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미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인인 소윤이에게 큰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다른 한국인들도 저를 따뜻하게 받아줄 것만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지금 저는 한국 항공사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력서를 쓰고 면접 준비를 하면서 가슴이 두근거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정말 기대돼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제 안에 있는 용기와 강함을 믿게 됐거든요. 소윤이와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경험들이 저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삶, 새로운 도전을 향해 힘차게 날개를 펴고 싶어요. 이제 정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의 태권도 정신과 따뜻한 한국인의 정을 느낀 한 네덜란드 외국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